안녕하세요. 수학을 강의하는 이미나입니다. 자, 우리 수학을 왜 포기했어?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지수로그를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삼각함수를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삼각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각비는 과연 역사상 언제 탄생을 했고 왜 중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 삼각함수에서 보면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함수라는 이름이 붙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것이 있죠. 자, 이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것 같은데 아마 잊어버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기본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과거에는 이 삼각비를 가지고 지구와 달의 거리 그리고 지구와 태양의 거리 이 두 거리의 비율을 계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과거의 과학자가 되어서 삼각비를 통해서 지구와 달의 거리 그리고 지구와 태양의 거리의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사인이 뭐다, 코사인이 뭐다, 탄젠트가 뭐다 요거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비를 가지고 실제 문제 그리고 거리의 비율을 한번 풀 수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거리의 비율을 삼각비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도록 해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지수와 로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죠? 자, 우리가 초월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삼각함수와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이야기하는데 자, 오늘은 이제 삼각함수에 들어가기 전에 삼각법이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가서 배웠을 것 같고요. 삼각비라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을 것 같아요. 자, 삼각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과 그리고 측정이라는 말이 합해져서 우리가 삼각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삼각법을 이해하기 전에 삼각형에 대한 작도 가능한 조건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작도를 하기 위해서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서 작도를 한다고 했는데 삼각형이 작도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 변의 길이를 안다면 삼각형을 그릴 수 있죠. 그리고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낀 각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를 안다면 또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이 이제 삼각형의 작도 가능한 조건이라고 봐주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할 삼각법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사실 고대 이집트 시대에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파피루스라는 책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아메스의 파피루스의 경우에는 BC 1700년경에 이집트의 수학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파피루스에 무엇이 적혀 있냐면 피라미드의 밑면에 이면각에 대한 여기 나오는 코탄젠트의 값을 이제 포함하는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아직 제가 코탄젠트가 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피라미드 밑면과 옆에 이루는 이것이 삼각비로 나타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빌로니아 시대의 점토판에는 세기 문양으로 된 문자로 되어 있는 시컨트의 표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오, 코탄젠트도 어려운데 이상한 시컨트도 나왔네요. 시컨트에 대한 설명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바빌로니아 시대에도 점토판에 삼각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삼각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이너스에서 출발한 것이 사인이거든요. 코사인의 경우에는 컴플리먼틀리 사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는 접하다, 접촉하다에서 출발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자,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각삼각형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자,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 있는 각을 임의로 제가 ABC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각이 직각이 되는 이런 직각삼각형 ABC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놔야 되는데, 여기 있는 B의 각을 제가 기준각이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각이 기준각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사인 B, 코사인 B, 탄젠트 B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제가 사인 B, 그 다음에 코사인의 B, 탄젠트의 B를 구할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기준각과 직각을 연결한 요 부분에 있는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밑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밑변의 수직이 되는 애를 높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가장 긴 직각의 대변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빗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요. 기준각이 B일 때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면 빗변분의 높이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코사인의 경우에는 빗변분의 밑변을 얘기합니다. 탄젠트의 경우에는 밑변분의 높이를 얘기하죠. 자, 학생들이 이게 나오면 못 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필기체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여기 나오는 빗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자, 이 변의 길이를 C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것의 길이는 C, 그리고 여기 있는 BC의 길이는 여기 있는 게 A,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우리가 B라고 했을 때 ABC로 한번 적어보자면은 C분의 B가 여기 나오는 사인 B고요. 여기 있는 코사인은 C분의 A, 탄젠트의 경우에는 A분의 B가 되죠. 자, 이것은 기준각을 제가 B라고 뒀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제가 기준각을 A라고 둔다면요. 자, 적어 보겠습니다. 기준각이 A라고 했을 때 사인 A, 여기 나오는 코사인 A, 탄젠트 A는 뭐가 되나요? 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밑변과 여기 나온 높이가 바뀌겠죠. 이것이 기준각이 된다면 여기 있는 AC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밑변이 되고요. BC의 길이가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얘는 C분의 A가 되고요. 얘는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C분의 B가 되고요. 탄젠트의 경우에는 밑변이 B이기 때문에 B분의 A가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기준각이 B인 것과 기준각이 A인 것을 살펴보면 이제 여기 나오는 삼각 B의 값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게 뭐 잘 외워져 있는 친구들은 별로 걱정할 게 없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인, 코사인을 제가 필기체로 한번 적어 볼게요. 이게 사인이고요. 이게 코사인이고요. 이게 탄젠트입니다. 자, 사인은요, 제가 이걸 극단적으로 적어보면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빗변분의 높이. 여기 나오는 것이 빗변분의 높이. 자, 코사인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의 경우는 이렇게 적을게요.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혹시 잘 외워지지 않는 친구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글씨가 써지는 모양을 보고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인, 코사인에 대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숫자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성질들이 있냐면요. 삼각함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인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사인이 있을 때 얘네들을 제곱을 해주는데 여기 등장하는 각이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항상 제곱에서 더해준 것이 뭐가 되냐면 1이 된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바빌로니아에 그 상판에 적혀있는 돌에 적혀있는 우리 그 내용들에는 뭐 시컨트라는 것도 점토판에 시컨트라는 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 파피루스에도 코탄젠트라는 것이 등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코탄젠트, 시컨트는 과연 뭘까? 자, 우리가 그걸 잠깐 소개할 텐데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런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항상 간단히 적고 길게 설명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 보니까 사인을 역수한 거랑 코사인을 역수한 거 혹은 탄젠트를 역수한 그 수식이 자주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주 나오면 이름을 하나 정해주는 게 낫지 않나?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시컨트 x라는 애는 이렇게 적어줍니다. 시컨트 x의 경우에는 얘는 코사인을 역수한 거예요. 코사인을 역수한 거고 그 다음에 코시컨트의 경우에는 CSC라고 적어주고요. 코시컨트는 사인을 역수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탄젠트의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것이 탄젠트를 역수해 준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코시컨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CSC라고 적어도 되고요. 어떤 책에는 그냥 이렇게 코시컨트 모양을 그대로 적어두기도 합니다. 둘 다 같은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시컨트는 코사인 역수, 코시컨트는 사인 역수, 코탄젠트는 탄젠트 역수. 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는 학생들이 거의 다 기억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 말고 하나만 더 기억해 주세요. 뭐냐면요. 자, 여기 나오는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가 1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주냐면 곱하기 코사인 제곱 x를
분의 1을 곱해 볼게요. 즉 코사인 제곱 x로 나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제곱 x 분의 사인 제곱 x 더하기 1 이퀄 코사인 제곱 x. 여기는 5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탄젠트 x의 경우에는 뭐와 뭐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냐면 코사인과 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탄젠트 x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별을 가지고 써줄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탄젠트 제곱 x라고 적을 수 있고요. 더하기 1. 아까 코사인을 역수치한 거는 뭐라고 했냐면 시컨트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시컨트 제곱 x가 됩니다. 코사인 제곱 x로 나눠서 이런 식이 나오고 사인 제곱 x로 나누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1 더하기 여기 나오는 것이 코탄젠트 제곱 x 이퀄 여기 나오는 게 코시컨트 제곱 x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박스 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등장하는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1이 시컨트 제곱 x다.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x는 코시컨트 제곱 x다. 이거 두 개를 외워달라는 말입니다. 왜 외워라고 할게요? 혹시 삼각함수 적분을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 있죠? 삼각함수, 저는 삼각함수 적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까지만 알면 돼요. 뭐 외우지는 않아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 되고 적분을 혹시 삼각함수 적분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거를 외워야 돼. 자, 왜냐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탄젠트 제곱 x를 적분하려면 적분 공식이 없어요. 하지만 시컨트 제곱은 적분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제곱을 적분하려면 어떻게 고쳐서 해야 되냐면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고쳐서 이제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코탄젠트도 마찬가지요. 코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고친 다음에 코탄젠트를 적분해야 돼요. 자, 이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박스 친 3개를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적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분이 필요한 친구들은 여기 있는 박스를 외울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삼각법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발달한 시기는 언제일까? 살펴보면은 고대 그리스부터입니다. 자, 고대의 천문학자들이 천체를 관측하면서 우리가 중심각에 대한 현의 길이를 계산을 했다고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동그란 원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이것과 이것에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각을 알 수 있다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30도라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는 지구는 여기를 길이를 잴 수 있잖아요. 길이를 잴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의 길이가 뭐 A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전체의 원의 둘레도 잴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요? 30도일 때의 길이가 A라면은 얘가 한 바퀴를 이렇게 뺑 돌은 360도일 때는 무엇이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보니까 120이 12가 곱해진 거다. 그죠?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12를 하면 되기 때문에 x는 12a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것의 길이가 7이었다면 여기다가 7을 곱하면 되고 여기 있는 이것의 길이가 5였다면 이 자리에다 5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원의 둘레가 나오는데요. 이 원을 여러분들이 지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구의 둘레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심각을 가지고 문제는 이 각을 어떻게 알 거냐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떻게 알게 되는지 나중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오는 이제 천체, 천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여러 수학자들이 현의 길이를 이용해서 이제 이 지구 전체의 둘레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했다는 얘기죠. BC 160년 무렵에는 구면삼각법이라고 해서 이것의 창시자인 그리스 천문학자인 히파르코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각에 대응하는 현의 길이를 아예 표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 표는요, 사실 12권의 논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을 우리가 불러줄 때 삼각법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히파르코스의 저서에 보면은 그의 업적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지구와 달의 거리를 직접 계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삼각법을 이용해서 여기 나오는 거리를 이제 했다고 했는데, 자,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자, 여기가 지구입니다. 자, 사람이 한 명 서 있을까요? 자, 여기 지구. 자, 여기 달이 있어요. 달. 자, 그래서 지구의 어떤 부분에서 여기 나오는 달과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달과 태양이 수직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태양. 태양 같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측정을 하는 이 부분을 태양의 중심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구할 수 있어요. 이때 달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태양의 빛을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할 거고 이 부분은 어두울 거예요. 그래서 달은 지금 무슨 달이냐면은 반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측정합니다. 자, 지구에 서서 이제 달이 반달이 되었을 때 여기 나오는 달하고 그 다음에 태양하고의 이 각도는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각도를 구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 각을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냐면 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삼각 비를 구할 수 있는데 조금 극단적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이 각도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각비로 하려고 하다 보니 얘가 만약에 30도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보통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있는 이거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볼게요. 직각삼각형을 여러분들이 반대로 그리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30도면은 여기는 90도고 여기가 60도라고 했을 때 1대 여기가 2대 루트 3입니다. B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지구하고 태양, 달하고 지구하고 달하고가 거리가 루트 3일 때 지구하고 태양하고의 거리는 2가 되죠. 그러면 우리 달하고 지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태양하고 지구의 거리의 비가 여기 나오는 게 루트 3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제가 30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거고요. 직접 이제 각도를 재었을 때는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구와 달의 거리, 그 다음에 지구와 태양의 거리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삼각비를 통해서. 자, 고대에 측정한 이 거리의 비율은 과연 정확했을까? 사실 안타깝게도 20배나 이게 20배나 작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한 거랑 오차가 매우 크죠? 오차가 매우 컸는데 그 이유는요. 90도를 측정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달이 반달인데 조금 반달도 정확하게 반달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차가 클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들이 봐요.
각도가 아주 조금 0.0001 정도의 각도라 해도 자, 보세요. 이 각도가 매우 작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쭉 뻗어나가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 있는 오차는 어떻게 되냐면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오차라도 마지막에 거리가 멀어질 때는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20배 정도 작게 나오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큰 오차가 이렇게 있다고 해도 이 삼각법을 가지고 거리의 비율을 측정했다는 거는 그 계산 방법만큼은 아주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산법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삼각법은 고대 이집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거 기억해 주고요. 시컨트와 코시컨트, 코탄젠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적분해야 되는 친구들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라는 거 말고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이 시컨트 제곱이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삼각법을 좀 급하게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봤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외워야 될 게 조금 많다, 그죠? 정리 잘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암기할 수 있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학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